안녕하십니까. 좋은 주일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간인데 5분 만에 철학 개념 하나 3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칸트의 통각이라는 개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고 이 개념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실천 이성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칸트가 이율배반으로 나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통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틴어로 아트 페르셉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에 대하여, 지각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페르셉지온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영어는 애플셉션입니다. 그죠? 애플셉션. 자, 이 통각이 도대체 뭘까? 칸트한테서.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 나무가 우리의 대가리 속에 들어오면 그 상이 생기죠. 표상이라 그러죠. 그걸 계속 공부했죠. 이 표상, 폴슈텔룽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상이 들어오면 대가리 속에 선험적으로 미리 있었던 오성의 범주가 개념이죠. 이 개념, 오성의 범주가 이것을 붙잡는 것을, 표상을 붙잡는 것을 구상적 종합이라 그럽니다. 칸트는 독일어로 콘스트룩티베 쥔테제라 그럽니다. 이 구상적 종합이 일어나면 선험적 종합 판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데카르트의 코기토라는 개념을 빌려옵니다. 칸트가.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 개념을 이히덴케라 그러죠.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이히덴케 안으로 이 표상을 반드시 포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주품미렌 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인식 안에 있는 자아인 이히덴케 코기토 안에 이 구상적 종합의 내용을 반드시 포섭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위인가 하면 바깥에서 들어온 표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1초 동안 보는 게 한두 개겠어요, 이 표상이. 그런데 이 바깥에서 들어온 감각 직관의 다양한 표상 내용을 다양하다 그럽니다. 칸트는 verschieden, 다양한이라는 뜻을 씁니다. 다양한 어떤 그 표상들을 하나로 정리시키는 게 이히덴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표상의 다양한 감각 직관의 내용을 오성의 범주가 가서 붙잡으면 개념이 발생하죠. 이 개념은 다시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 아래로 포섭돼야 되는데, 이때 이 포섭을 칸트는 경험적 통각이라 그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경험적 통각이라고 하고,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을 나의 사물을 오성이 가서 붙잡으면 개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덴케 아래로 포섭돼야 나의 경험이 비로소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런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을 붙잡는 것은 경험적 통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통각은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바로 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쉬운 경험적 통각인데,
칸트는 두 번째 순수 통각을 이야기합니다. 순수 통각. 순수 통각은 뭔가 하면은 그 바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이 자아를 또 다른 이 댕캐 아래로 포섭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반성을 통하여 지금 나무를 보고 있는 그 자아를 또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무를 바라보는 이 자아가 나의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것을 칸트는 자기의식이라 그러죠. 이것을 칸트는 자기의식이라고 하는데, 젤프스트 베부스트 자연입니다. 이 자기의식을 할 때에 나무를 바라보는 이 자아는 나의 반성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무를 보는 자아를 바라보는 이 나는 결코 오성의 범주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자아는. 맞잖아. 이 자아는 끊임없이 초월돼 갖고 이 자아는 이 댕캐 아래로 포섭될 수가 없는 거죠. 범주에 포섭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경험적 통각은 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거죠. 맞죠? 반성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반성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이 바라볼 수 있는 자아는 결코 오성의 범주나 이 댕캐 아래로, 고기토 아래로 포섭될 수가 없이 계속 초월합니다. 이것을 칸트는 초월적 통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죠.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지적도 읽을 수 있고, 오늘날 뜨고 있는 철학자들의 모든 개념은 다 칸트 이런 개념들을 다 깔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통각은 그만큼 어려운 개념이고, 그래서 이 초월적 통각을 통하여 칸트는 비로소 인간의 자유는 결코 이 자유는 신적인 것이고, 이 초월적 자아는 오성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율배반이 일어나고, 비로소 신적인 것, 영혼의 불멸한 것, 그 다음에 영혼 불멸을 얘기하고 신적인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자유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피테는 이것을 동일률로 갖고 가서 나는 나다 이래갖고 대가리 속에 신을 집어넣습니다. 헤겔 역시도 관념론에서 이러한 통각의 초월적 어떤 그 능력을 인정해서 절대정신으로 이성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됐죠? 이 초월적 통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이해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칸트한테서 자기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대상이 된 것은 나의 인식 대상에 붙잡히지만, 이 대상을 바라보는 자아는 끊임없이 시간적으로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들의 다양성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이 댕캐 아래로 포섭되는 경험적 통각과는 다르게, 이 반성하는 자아를 바라보는 경험적 자아를 바라보는 이 자아는 이 댕캐 아래로 포섭되지 않아서 초월적 통각이라고 했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철학, 그죠? 트란스젠델탈레 아페르셉지온이라 그럽니다. 그걸 재밌죠? 자, 이런 방식으로 철학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도는 오늘도 36번째 시간 통각에 대해, 칸트의 통각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